옛날 어느 고을 향리댁 뒷마당에는 낡은 행랑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죠. 나이 40, 가진 것이라곤 헌 300옷 한 벌과 굳은 살 박인 두 손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호미를 들고 밭에 도착하자마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멀뚱멀뚱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이 팬 주름이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0해를 살았건만 손 한 번 잡아본 여인 하나 없었으니 그 주름에는 세월보다 외로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전생에 뭔 죄를 저질렀기에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단 말인가. 돌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어찌나 깊었던지 옆에 있던 까치가 놀라 푸드덕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처도 없고 자식도 없이 이 늙은 호랍이 혼자 늙어만 가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절반, 서러움이 절반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청명한데 그의 마음만 잔뜩 흐린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 옆으로 두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꾀죄죄했습니다. 여기저기 먼지가 묻어 있고 소매는 해져 있었죠. 하지만 얼굴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이는 것이 영락없는 도사의 풍모였습니다. 돌쇠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랬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리 좋은 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구만. 한 노인이 밭 건너편 작은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명 기둥만 갖다 놓고 들어가 살아도 돈이 쏟아질 정도로 좋은 명당이야.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귀가 절로 쫑긋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다른 노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재물을 얻는 대신 뭔가 하나 잃을 것 같은 기운이 서려 있단 말이야. 내 눈에는 재물을 얻게 되는 좋은 자리라는 것만 보이는데 이 사람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술만 마셨으니 보일 턱이 있겠나. 두 노인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명당. 돌쇠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삐딱하게 올라간 그 미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는 곧바로 향리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향리님, 향리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향리가 기침을 하며 대청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까 밭일하러 간 거 아니었느냐? 방금까지 일하고 있었음입죠. 돌쇠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향리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부탁인데 그러느냐?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넘게 머슴살이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간절히 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향리님, 저 밭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땅에서 제가 움막을 짓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향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 집에서 머슴으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 그까짓 부탁 못 들어주겠는가? 향리의 눈에 의문이 가득 담겼습니다. 한데 무슨 일이길래 그 땅에서 움막을 짓고 살겠다는 건가? 이곳에서 같이 사는 게 싫은가? 싫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쇠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 같았죠. 단지 그곳에 집 짓고 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향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20년 일한 머슴의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자네가 그리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해주겠네. 물론 땅값도 받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향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는 연신절을 해댔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덩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와 볏짚을 엮어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비가 오면 새는 보잘것없는 집이었죠. 하지만 돌쇠에게는 어느 대감댁 기와집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움막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돌쇠는 쪼그리고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퍽거리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돌쇠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비를 맞으며 보따리를 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돌쇠의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습니다. 그 역시 외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보시오. 그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십니까? 그리 가다가는 필시 골병이 걸리고 말 것입니다.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신세라. 비를 피할 처마를 찾아가던 중입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으시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 움막에서 잠시 쉬어가시지요. 내 옆에 자리를 내어드리리다. 여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디 좁은 움막 안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죠. 어인 사연으로 이리 떠돌게 되셨소? 돌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에 남편과 자식을 화재로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혼자 이리저리 방랑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돌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보다 더한 팔자가 있었구나 싶었죠. 나는 여태껏 혼인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요. 돌쇠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까지 남녀간의 정을 나눠본 적도 없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 당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하지 않겠소?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망설임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명당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까지 얻었으니 두 도사의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안 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호미질을 하다 보니 뭔가 단단한 것에 걸렸습니다. 돌인가? 별 생각 없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팠죠. 그런데 흙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돌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단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이였습니다. 돌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는 금덩이가 왜 이곳에 묻혀 있는지 누구 것인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당에서 찾았으니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돌쇠는 금덩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몸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순박한 빛은 사라지고 욕심 가득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돌쇠는 금덩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땅과 그 옆의 집들을 모두 사들였죠. 그런 다음 옆집들을 죄다 부숴버리고 거대한 기와집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자투리 땅을 사고 큰 기와집까지 올린 돌쇠를 보고 향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돌쇠, 자네 어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 향리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조아렸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돕는 법 아니겠습니까, 형님?
형님. 향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형님, 저 어제 아는 사람에게 족보를 샀거든요. 돌쇠의 목소리에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부로 양인이 되었죠. 저도 향리 형님과 같은 중인이니 이제부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향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보자 보자 하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 샀다고 나와 같은 급이라 생각하는가? 머리에 든 것, 몸에 배어있는 것이 다를진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는가? 형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생 서운합니다. 그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저 역시 형님 집에서 머슴살이만 했을 뿐 신분 자체는 상민이었습니다. 천민 아닌 상민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슴살이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향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길에서 얼어 뒤질 뻔한 것을 데려와 20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자네 이제 과거는 다 잊은 게냐?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일이 막 나가도 되는 건가? 돌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돈이 있으면 일이 막 해도 되죠. 형님보다 제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뭐가 무섭다고 이래 하면 안 됩니까? 그는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신분도 돈으로 사는 세상인데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양반의 족보를 사면 이제부터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향리는 부들부들 떨다가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멀어져가는 향리의 뒷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것은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돌쇠는 많은 돈을 얻자마자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부인, 힘들 때 함께해준 그 여인을 내쫓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늙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젊고 예쁜 여인을 처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첩까지 두었죠.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겨 쌀 생산량이 적어지면 그 손해를 그들의 품삯에서 제했습니다. 돈이나 쌀 대신 먹지도 못하는 쭉정이를 주기도 했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다. 머슴들은 뒤에서 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줄 것도 아닌데 나를 싫어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만이지.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새로 지은 집은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에 산에서 토사물이 조금씩 집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 집을. 아니, 이 집에 있는 돈을 지켜야 한다. 그는 허둥지둥 머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빨리 가마니에 흙을 담아 담처럼 쌓아놓아라. 머슴 중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면 이따위 것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이놈아, 내 집 아니라고 그리 말하면 되겠느냐? 돌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이 집만은, 아니, 이 돈만은 꼭 지켜야만 하느니라. 하지만 머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산을 보며 쭈뼛쭈뼛 서 있기만 했죠. 이놈들아, 그러면 좋다. 20냥씩 너희들에게 줄 테니 빨리 와서 흙벽을 쌓아라. 몇몇 머슴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머슴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문디 자석들아. 그가 다른 머슴들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20냥의 목숨을 걸치고 다 치아부라. 차라리 기다렸다 저놈이 흙더미에 깔려 뒤지고 나면 그때 그 판에 돈을 찾는 게 어떻겠니? 그게 더 쉽지 않겠나? 그의 말에 머슴들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그동안 매정하게 군 탓에 남아있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엄이와 첩마저 이미 밖으로 도망친 지 오래였죠. 돌쇠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한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가진 않을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터를 잡은 내 운명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상놈의 자식들. 비가 그치면 어디 한번 보자. 돈 한 푼 안 주고 다 내쫓아버릴 테니까.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첩, 이것들. 내 날만 밝으면 다시 미파계로 가서. 돌쇠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 산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토사물이 집을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 예전 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재물을 얻는 대신 뭔가 하나 잃을 것 같은 기운이 서려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랬었지. 돌쇠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재물을 얻은 대신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사의 예언 그대로였죠. 많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흙더미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산사태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돌쇠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모아뒀던 돈을 앞다퉈 가져가기 바빴죠.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교만이 몰락을 불렀습니다. 명당이라 믿었던 그곳은 결국 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